제가 지난번 웨비나에서 강사님을 소개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분의 모습이 아닐까 할 정도로 선한 마음씨가 그대로 모습으로 드러나는 듯한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네. 마음을 함께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오늘의 강사님,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정지현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마이크가 안 켜졌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가 정지현입니다. 지금 미국은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가죠. 미국에 계신 사장님들은 아마, 저희는 지금 오전 시간인데요. 거기는 6시에서 7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함께 이 시간에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 다시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어요. 처음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후원자 사장님의 초대로 지금 들어오신 분 계세요? 그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이렇게 막 웃는 사람이 있으면 어떠세요? 지금 화면에 저 보이시죠? 저 한번 보세요.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옆에 계속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떠세요? 그런 분위기 안에 내가 있을 때 웃음이 전염된다 그래요. 응. 그래갖고 막 이렇게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내 삶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파트너쌤이랑 식당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께서요, 전화를 하시면서 계속 웃으셨어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계속 웃으시지 했다가 그 웃는 게 계속 지속되니까요, 저희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었거든요. 웃음은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공동체, 조직, 가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역할 하세요? 웃는 역할 하시나요?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웃음은 전염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염시켜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제가 잡은 기회를 여러분들께 전염을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전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잠시만요. 자, 됐죠? 네. 어, 기회는, 이게 같이 보이네요. 기회는 잡았을 때 선물이 된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장이거든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걸 잡았고, 그래서 선물 같은 지금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의 변화인데요. 제가 뉴스킨을 언제 만났냐면요. 2012년도 8월 15일 날 만났어요. 이날은 대한민국 나라의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이 2012년도. 근데 저는 그 날을 제 인생의 광복이 일어난 그런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니까요. 기회가 몇 번씩 찾아오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한테 또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기회가 나도 모르는 기회가 그리고 그냥 지나친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한테는 3번의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인격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남편과 제 자녀들이 제 가족으로 만나게 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뉴스킨 비즈니스와의 만남입니다. 제 인생이 확 바뀐 그 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는 제가 세 번째 기회인 뉴스킨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들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제 삶과 시간을 제가 주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바뀐 게 뭐냐면요. 5년 뒤, 10년 뒤가 너무 설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쉬고 싶고 은퇴하고 싶고 놀고 싶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아직 돈을 더 벌어야 돼서 일을 해야만 하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제가 직장에 다녔을 때도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여름만 되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교사로 섬기고 싶은데도요. 제가 만약에 직장에 저희 대표님한테 개인적인 사유로 매해 여름마다 3일씩 휴가를 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라면요. 저 잘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제 삶을, 제 시간을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도할 수 있고요. 일의 양도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의 목표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과 시간 그 목표를 제가 책임지고 제가 관리하고 제가 주도합니다. 그런 자유가 제게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휴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장님들, 우리 회원님들 관심 있으세요? 빨간 날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이 빨간 날이었어? 이런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뉴스킨을 만난 이후로 공휴일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쉬기로 결정했다면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제가 일하기로 결정했다라면 제가 일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들이랑 여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하고 제가 주도하고 제가 경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삶이요, 너무 설레입니다. 처음에는요, 어려웠어요. 직장에서요,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9시에 출근하고 7시에 퇴근하지 않으면 잘리니까. 그리고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저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기 딱 오니까요, 누구 하나 저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경영한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요, 그걸 훈련하고 내 시간을 경영하고 목표를 경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수입에 대한 한계가 없습니다. 1억이 벌고 싶으면 1억을 적는 거예요. 월이라. 네, 5천만 원을 벌고 싶으면 5천만 원을 적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주도권과 책임감과 그리고 그런 선택권 이런 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5년 뒤의 삶은 어떠십니까? 5년 뒤가 생생하게 그려지시나요? 아니면 5년 뒤가 너무 불안하신가요? 저는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5년 뒤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재 오늘을 살기에도 힘든데 5년 뒤를 어떻게 꿈꿉니까? 그런데 뉴스킨을 만난 이후로부터는요, 5년 뒤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10년 뒤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노트를 한번 펴보시고요. 이거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짝대기를 쭉 거보세요. 짝대기를 쭉 끄시고요. 2022년 현재 나의 나이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셨고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나이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의 나이도 적어보세요. 만약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뭐 남자친구의 나이를 적으셔도 되고요. 부모님의 나이를 적으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내가 자주 만나는 그리고 내가 정말 애정하는 나와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의 나이를 같이 적는 거예요. 가족의 나이를. 저는 지금 현재 40세입니다. 저희 남편은 52세예요. 저희가 띠동갑입니다. 그리고 딸 예진이가 10살이고요. 둘째 하진이는 14개월인데 한국에서는 12월생이 되면요. 12월생에 태어나면 한 살 먹어요. 그래서 3살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요. 5년 뒤의 나이를 가볼게요. 우리 회원님들이랑 사장님들 적어보세요. 5년 뒤에요. 저는 45세입니다. 남편은 57세입니다. 저희 딸은 15살이고요.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8살이에요. 지금 막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넘어지면서 걸어 다니는데 5년 뒤가 글쎄 학교에 들어가요. 아, 이거 적어보시면요.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또 5년 뒤를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50세입니다. 남편은 62세예요. 믿겨지지 않습니다. 저희 딸은 20살입니다. 예, 어쩌면 빠르면 결혼할 수도 있는, 요즘에 또 빨리 결혼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어쨌거나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13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5년 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15년 뒤에 저는 55세고요. 남편은 67세고요. 딸은 25살이에요. 아들은 18살입니다. 진로에 대해서 한참 고민할 나이겠어요. 저희 아들은. 저희 남편은요. 와, 67세예요. 지금 잘해야 되겠죠, 저한테. 근데 여러분 적으셨어요? 여러분 거 적으셨어요? 어떠세요? 5년 뒤만 보더라도요. 우리의 가정의 그 패턴이 약간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이 지금과 또 다를 겁니다. 준비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둘 다 학교에 다니니까요. 제가 이거를 대입해 보는데요. 약간 소름 돋더라고요. 왜냐하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오래 남으신 것 같죠?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뉴스케인 사업 시작한 지 10년 됐어요. 지금 10년 차예요. 10년 차. 9년을 채운 이제 10년에 접어든. 그런데
10년째라는 게 사실 안 믿겨질 정도로 빨리 흘러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뭐 하셨어요? 5년 전에 뭐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 되게 빨리 가지 않나요? 그런데요, 나이가요, 이렇게 나이는 빨리 가는데요.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진대요. 지금 신문 보면요, 100세, 100세가 아니라 이제 120세라고 얘기해요. 평균 수명이 이제 120세 시대가 온다. 막 이렇게 합니다. 너무 그 건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방의학, 뭐 여러 가지가 계속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요. 정말 아쉽게도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요,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고요.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은퇴 시기는 더 줄어들고 있어요. 늦게 취업하고 은퇴 빨리 하고. 제가 10년 전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는요, 이런 사업 설명할 때 65세를 은퇴 시기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65세까지 못 버틸걸요. 대기업에서도요, 벌써 50세가 넘어가면요, 눈치 엄청 보면서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수명은 늘어나는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자꾸 줄어듭니다. 여러분 대안 있으세요? 음. 그런 대안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기, 다음 달을 걱정하기도 바쁜데 10년 뒤를 걱정하는 거는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하기 싫다. 왜냐,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산다 이러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제가 경제 공부를 하면서요, 계속 막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막 이런 거 많이 듣는데요. 한국이요, 노인 자살률 1위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빈곤해서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삶이 삶 같지 않은 거죠. 그 대안이란 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20대들 똑똑하더라고요. 이런 파이프라인의 소득을 찾고 있더라고요. 저의 친척 동생도 이번에 같이 사업을 하는데요. 20대인데도 얘네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 시드머니로 투자를 해서 불리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뉴스킨을 전달했거든요. 예. 이제는요, 정말 준비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떤 준비를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부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푼돈을 아껴서 짠 테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큰 종잣돈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요, 전라도 광주에서요, 고객을 만나고 왔는데요. 30명 정도의 고객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그 생각 해보셨어요? 30명 정도의 루미스파 고객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했더니요, 어떤 분은 6개월이요 이러고요, 어떤 분은 2년이요 이렇게 다 얘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2년이 걸리건 5년이 걸리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월세를 받기 위해서 건물이 얼마짜리가 있어야 합니까? 했더니 전라도에서는 한 6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6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평생 일해도 못 모읍니다. 그래요. 평생 직장 다녀도 못 모은대요. 자, 그렇다면 30명의 고객을 만드는 게 빠릅니까? 6억을 만드시는 게 빠릅니까? 제가 이 얘기 드렸거든요. 이런데도 이 도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거예요. 여러분들께 정말 그 시드머니, 그리고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소득을 구축할 수 있는, 예, 뭔가 또 투자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을 크게 그때그때 매달마다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제가 고객님들을 만날 때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돈을 벌고 있어요. 실업에 있는 상태를 제외하고는요, 다 돈을 법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월급과 자산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두 가지는 분명히 돈이거든요. 자, 그러나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이 차이를 한번 정의해 보세요. 월급은 뭐고 자산은 뭐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저희 고객님이 다른 건 확실히 알겠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딱 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월급은 뭐냐면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나의 노동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버는 수입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은요, 이와 반대예요. 노동을 통하지 않고서도, 내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도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자, 같은 돈인데 성격이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돈을,
어떻게 돈을 벌고 계신가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노동소득이 있고 자산소득이 있다라는 걸 아까 그 페이지에서 봤는데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자산, 그 소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미 아실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만약에 5억의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7억이 됐다. 자, 그러면 노동을 들이지 않고 벌어들인 소득이 맞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그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해당됩니다. 내가 가진 그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면 자산 소득이 맞죠. 또 음반을 낸 가수, 누가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음원이 팔릴 때마다 그 사람은 돈을 계속 법니다. 여기 장범준 씨. 아우, 되게 멋지죠. 벚꽃 엔딩이라는 곡 하나 때문에 봄마다 이 곡을 듣는 사람들로 인해 연 10억 원을 번대요. 아주 벚꽃 연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벚꽃 엔딩 곡이. 근데 참 그 곡 좋지 않습니까?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듣는 거겠죠. 그리고 저작권료를 받는 책의 저자들. 이 책이 읽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 책이 팔릴 때마다 계속 수익이 들어오죠. 이것도 분명 자산입니다. 해리포터 작가는요, 이 책 하나로요,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9억 6천만 원 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벚꽃 엔딩 같은 곡 만드시고요. 해리포터 같은 책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너무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책을 써서 다 돈을 번다면 저자들 다 부자가 돼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곡을 써서 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네, 모든 작곡가와 가수들은 다 부자가 돼야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대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프랜차이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도요. 수많은 브랜드를 런칭했고 그 아이템과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파이프라인 소득, 이런 시스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늘리지? 항상 고민을 했고요. 제가 직장 다녔을 때 수입을 늘리고 싶어서 뭘 했냐면요. 한 아이를 과외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때문에 한 달에 얼마를 더 벌 수 있었냐면요. 4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수입을 더 늘리고 싶다. 더 늘리고 싶다. 나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리지? 더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한 명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받게 됐냐면요. 80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 아이의 엄마한테 소개를 받아서 다른 아이를 가르치게 됐는데요. 제가 직장을 퇴근하고 그 아이 둘을 가르치고 들어오면 12시 40분이었어요. 전 그때 그 다음 과외할 거를 공부하고 잡니다. 그렇게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80만 원의 부수입은 더 들어왔지만 어떻게 됐냐면요. 제 몸이 망가졌습니다. 수입은 늘어났는데요. 제 수면 시간은 줄어들었고요. 자주 아팠고요. 한 번 아프면 생각지 않은 병원비가 나갔고요. 하루 이틀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전 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의 시간과 그리고 저의 건강을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직 돈만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어쨌든 전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었거든요. 이런 소득이 있다라는 것조차 잘 몰랐습니다. 제 20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에 이 사업을 들으신 분들 정말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뉴스키는 자산소득인가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여러분들이 당연히 자산이니까 지금까지 설명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예.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 고객들이. 이 여자가 자산이니까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내가 봤을 땐 이 여자가 엄청 일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세요. 뭘까요? 자산을 만드는 일 맞거든요. 권리소득 맞습니다. 하지만 노동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직장에 다녔을 때는요.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노동을 했다면 저는 평생의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동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일이 일로 안 여겨지겠죠. 자, 여러분, 뉴스키는요, 자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그 자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 노동은 필요합니다. 예, 제가 고객을 만나서
제가 제품을 경험을 한 걸 막 전달해주고, 그리고 막 이거 쓰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피부엔 이게 좋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을 열심히 퍼날립니다. 자, 이렇다면 노동한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전달해드린 그 고객님이 그 제품을 주문해서 그 주문으로 인한 매출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커미션이 있다라면 노동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제품을 만족하고 계속 바르고 사용하게 되시면서 알아서 어플을 통해 계속적으로 주문하신다면 그건 과연 노동소득일까요? 아니죠. 자산입니다. 왜냐? 제 노동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피부가 더 예뻐지는 거에 관심 있는 고객,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고객, 두피에 관심 있는 고객, 건강해지는 거에 관심 있는 고객, 이 모든 사람들마다 욕구가 다 다르거든요. 그 욕구에 맞게 제가 도움이 되는 제품을 공유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객님들이 효과를 보실 수 있게 그룹에 있는 고객 관리 시스템들 있죠. 각 그룹마다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많이 초대하셔서 제품 매니아가 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처음에 피부 좋아지고 싶어서 들어오셨다가요, 집에서 내가 평소에 쓰고 있는 치약, 세제, 뭐 샴푸, 에센스, 남편 면도 크림,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브랜드 체인지 하시게 되시면서 제 고객도 소득을 버는 소비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내가 매달 쓰는 소비가 돈 버는 소비가 되면 어떠세요? 중간 유통비 저희 뭐 광고 모델비 없죠. 저희가 광고 모델이잖아요. 중간 유통비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준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커미션을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또 제품을 질 좋게 제품 만들기 위해서 좋은 성분 넣고 그리고 좋은 그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쓰다 보니까 어때요? 같은 돈이지만 더 효과 보고 더 건강해지는 제품을 우리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꼭 해드리거든요. 소비가 당신에게 소득이 된다면 어떠세요? 이걸 꼭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매력 있는 건 이 권리소득만 보고 제가 이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확장소득 때문이에요. 확장소득. 제가 전달해드린 고객님이요, 예뻐지고 건강해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분이 뉴스킨의 광고 모델이 돼서요, 자연스럽게 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5명의 고객을 잘 관리했더니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21일 만에 23명의 고객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23명의 고객 중 제가 알고 있는 고객은 5명밖에 없었다는 사실. 예. 그 5명이 예뻐지는데 집중을 하면요. 그 5명을 통해서 30명이 되고요. 그 30명한테 또 각자 5명씩 소개가 일어나면 180명이 되고요. 180명한테 각자 5명씩 소개가 일어나게 되면요. 1080명이 됩니다. 이게 아주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거를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저의 고객 서클 그룹을 통해서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코로나 한 사람으로 시작했잖아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됐고요. 너무나도 많은 정말 우리의 지인과 가족들도 확진이 되고 있어요. 네,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전염이 된 거예요. 뉴스킨도요, 누구 하나가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진다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제품 전하고 사업 전하는 걸 멈추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이 자산 시스템이 복리처럼 계속 확장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어떻게 일했냐면요,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지만요, 뉴스킨 사업 시작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요, 잠을 4시간, 3시간 이렇게밖에 안 잤어요. 고객한테 편지 쓰느라 밤에 시간을 보냈고요. 회사에서 알아서 배송 택배 다 해주잖아요. 근데도 저는 그 편지를 넣어서 보내려고 제가 직접 받아서 택배 보내고요. 직접 배달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서 도움되는 자료를 보내주고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품을 체험하는 데에 돈을 쓰기 위해서 밥 먹는 것도 아껴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외식하는데 너무 큰 비용을 쓰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저도 제 사업의 아이템을 하나하나 체험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전 믿었어요. 뉴스킨 사업의 끝을 믿었습니다. 끝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노동이 일회성 노동이 아니라 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노동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명을 만나도 피곤한 줄 모르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목표했던 그 수입, 그리고 저희가 원했던 핀, 그런 직급이 3년 만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고 직급 팀엘리트를 3년 차에 이루게 되고요. 여기가 그 한국에서 컨벤션이 있었던 때예요. 컨벤션을 하는데요. 1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딸아이를 갑자기 친정에 못 맡겼어요. 친정에 일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첫째 딸을 급하게 데리고 같이 갔거든요. 무대에 같이 올랐을 때 이때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감격스러워요. 예. 같이 올 계획이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같이 올라가서 뉴스킨 코리아를 외치고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외치고 막 이랬던 소감 생각이 납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3년 차에 저희가 원했던 걸 이뤘고요. 그리고 이게 2012년 저희 바인더예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스폰서 사장님이 적으래요. 꾸역꾸역 적으래요. 저는 진짜 갖고 싶은 게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게 없고 가고 싶은 데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요. 가본 적이 없어서요. 가본 적도 없고 가져본 게 없어서 뭘 더 갖고 싶고 이런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꾸역꾸역 적으래요. 그냥 생각난 것 다 적으래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지금 아직 이거 형광펜 못 칠한 것도 있는데 2012년도 사업 시작했을 때 적었던 것들의 상당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요, 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제 꿈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꿈 적기가 어려웠던 저였는데 꿈 적는 게 재밌어졌어요. 꿈을 상상하는 게 어려웠던 저였는데 제 꿈이요. 계속 커지는 그런 상상. 계속 제가 2012년도에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꿈을 계속 적고 있습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한테 진짜 잘하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 300만 원 드리고 시부모님께 200만 원 드려요. 왜 적게 드리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애기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파마넥스 드리고요. 저 진짜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 양가 부모님 저 너무 예뻐하십니다. 열심히 살고 고맙다고 이뤄줘서 고맙다고 막. 예, 제가 원했던 꿈들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거든요. 뉴스킨이라는 도구로 가능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적어놓은 거 있죠. 드디어 9년 만에 저희가 이루게 되었어요. 아마 작년 8월에 히말라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가가지고요. 욕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고 싶으면 그냥 내리자고요. 놀고 싶으면 나가서 놀고요. 먹고 싶으면 막 서치해갖고 바로 나가고요. 이런 여행은 우리 부모님도 처음이었고 남편도 처음이었고 저도 처음이었어요. 계획이 아니라 계획이 없는 여행인데 그 계획을 한 여행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아이가 승마를 좋아해서요. 승마를 원 없이 타게 해줬고요. ATV든 뭐 카약이든 뭐 타고 싶다는 건 다 탔습니다. 그리고 관광하고 싶은 날은 그냥 관광만 계속 했고요. 호텔에서 모든 부대 시설을 다 예약했을 때 저희 부모님 놀라셨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아껴라. 너네 그렇게 쓰지 말고 우리한테 쓰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라. 막 이렇게 부모님이 항상 미안해하셔요. 돈 드릴 때마다. 그런 얘기도 하실까 봐 여기에 모든 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가서요. 막 계속 막 그 스파도 계속 받게 해드렸고요. 모든 그 코스 요리도 다 먹었거든요. 처음에는요, 부담스럽다 하시더니요, 나중에는요, 호강한다고, 너 때문에 호강한다고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막 밤에 눈물을 막 흘리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물지도 있었던 집, 통유리 집인데 앞에 넓은 잔디밭과 건너편에 바다가 보이는 집, 그런 집을 상상했는데 그런 집을 계약해서 여기서 살다 왔죠. 참 신기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알고 계약한 게 아니었어요. 계약하고 나서 가보니 보물지도 있던 집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행복해 하셨고 아이도 행복했고 진짜 애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요, 5년 뒤가 더 떨립니다. 5년 뒤는 어떻게 바뀔까? 5년 뒤에 우리 가정은 또 얼마나 풍성해져 있을까? 5년 뒤에 우리 팀엔 또 어떤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까? 5년 뒤에는 또 나는 어떤 고객과 인연이 되어 있을까? 우리 가족들의 얼굴은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5년 뒤 어떠세요? 5년 뒤 상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부터 뉴스킨이라는 도구로 여러분들의 5년 뒤가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그리고 제 가족이, 제 고객이, 제 팀원들이요. 예뻐지고 건강해졌습니다. 뉴스킨 사업이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내 건강과 외모가 업그레이드 되는 아이템이라는 게 전 너무 좋습니다. 뉴스킨 사업의 아이템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건강, 아름다움, 파이프라인 소득의 기회. 예. 요즘 사람들이요, 건강 관리하는 게 되게 힙해지고 있죠. 그 전 세계를 휩쓴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과 면역은 모든 사람들의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요, 젊은 세대들도요,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죠, 지금. 그래서 자기 관리, 건강 관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뉴스키는요, 이 세 가지 아이템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철학 때문이에요. 뉴스킨 회사의 철학은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철학으로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까지도 실천되어 오고 있거든요. 1984년도에 이 세 청년이 화장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정말 좋은 스킨케어 제품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좋은 성분을 담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걸 만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걸 유통하려고 알아보니까 그 업계, 화장품 업계 반응이 싸늘했다고 하죠. 아니, 이렇게 해서 제품 만들어내면 완전 고가의 비용이 될 거다. 그럼 고객한테 못 판다. 중간 유통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비용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팔리지 않을 거다. 예. 그러나 끝까지 해냈죠. 이 순수한 열정으로요. 결국 만들어냈고 소비자들은 숟가락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 화장품을 퍼가게끔. 예. 이게 처음 탄생 스토리입니다. 현재는요, 뉴스킨이 전 세계 50여 국에서 정말 사랑받는 그런 프리미엄 뷰티 앤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건 넣지 않겠다라는 철학을 끝까지 고수하다 보니까요. 사람한테 안 좋은 건 안 만들어냅니다. 이건 리더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신데요. 염색약 좀 만들어 달라, 매니큐어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도 잘 안 만들어냅니다. 사람한테 좋지 않는 거는 끝까지 안 만들어내요. 여기 사업을 해오시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들었냐라는 것을 경영진에 질문했대요. 리더 한 분이. 그랬더니 그 경영자분께서 한 분이 뭘 하셨냐면, 어떠한 때든지 나쁜 건 안 넣고 좋은 것만 넣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라고 답했대요. 전 이게 지속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뉴스킨에선 정말 독보적인 기술, 에이지락 사이언스. 네, 이거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에이지락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 많이 보셨죠? 단어 그대로 나이를 잠근다라는 의미고요. 에이지락 제품, 그 사이언스가 들어간 화장품을 바를 때마다, 건강식품을 먹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48분 뒤에 노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딱 멈추게 만들죠. 예, 그게 12시간 지속되게 합니다. 그래서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들어간 화장품과 그리고 건강식품을 먹고 바를 때마다 12시간 간격을 잘 지켜주시면 더욱더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저는 참 우리 사업은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 부부의 모습이고요. 처음에 저희 남편이 아까 띠동갑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남편 너무 동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들도 야, 네 남편 동안이야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요, 뉴스킨을 하고 딱 보니까요, 우리 남편의 나이대 우리 남편이 동안이 아니더라고요. 이 안에서는요, 40대, 50대 남자 사진인데 왜 이렇게 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하기 시작했죠. 저희 남편은 에이지락이 들어간 유스스펜, 아이스케어드, 티알라인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집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집에 아이스케어드랑 유스스펜이랑 뭐 티알라인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관심이 꺼졌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점점 슬림해지는 저희 이 사업하면서 저희도 변하는 그 과정, 현재 모습이고요.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백만장자 그 프로필을 뉴스킨 코리아에서 찍어주셨어요. 이 사진이에요. 어때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전 딴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뉴스킨은요, 아이템이요, 보여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내가 직접 효과를 봤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한 분도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작년에 뉴스킨을 만나셔서요. 지금 사업하신 지 1년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티알란이라는 제품을 3세트 드시고요. 체지방을 18% 빼셨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너무 예뻐지셨죠? 예. 이랬던 분이 이렇게 변하시니까 티알라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티알라인이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열심히 티알라인을 전달하고 계시고요. 저도요. 저도 둘째를 딱 낳으니까요. 둘째는 제왕절개로 낳게 됐어요. 일찍 태어났거든요, 우리 둘째가. 이렇게 안 빠지더라고요. 첫째 때랑 다르게. 자, 그러면 이땐 어떤 거죠? 기회입니다. 기회.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제가 또 티알라니를 바로 시작했고요. 이렇게 예, 또 90일 안에 바뀌면서요. 7.7%의 체지방을 감량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비자가 어땠을까요? 와, 정지현 사장님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허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이런 말이 나오겠죠. 나의 모습을 통해서 고객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내 변화와 내 소비가 돈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피부와 건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여러분들 손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제품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 내가 돈을 쓰는 곳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과 돈이 되는 겁니까, 지금? 나의 변화, 나의 소비가 돈이 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어차피 쓰는 물건, 나한테 소득이 된다면 이 생각으로 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건조기를 사고 너무 좋은 거예요. 빨래 하면 알아서 말려지니까. 건조기 사고요. 너무 만족해서 양가 어머님께 사드렸어요. 그리고 한 분한테 선물하려고 전화를 했죠. 4대째 사는데 혹시 나한테 뭐 없나요?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4대째나 사니까요. 판매자한테 뭔가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판매자가 지연 씨 너무 미안해요. 내가 후라이팬 하나 보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라이팬은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이랬어요. 근데 아니죠. 제가 사서 보내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됐어요. 괜찮아요. 저 회사에 뭔가 이런 소개를 많이 하는 고객한테 혜택이 있는 줄 알고 여쭤봤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 고기 그릴 세트를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 뉴스키는 어떤가요? 뉴스키는 회사가 소개가 일어난 고객한테 다 쉐어링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내가 아닌 회사가. 그리고요, 많은 소비자들이요, 저처럼 이렇게 내 소비와 내 활동에 소득이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요즘 소비자들이요, 그냥 막 사지 않아요. 내가 이걸 샀을 때 나한테도 뭐 있나? 내가 소개했을 때 나한테 뭐 있나? 이거 생각합니다. 뉴스킨에서 확장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제품력이 되니까 확장이 잘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보상이 있으니까 확장이 잘 됩니다. 고객에게도 혜택이 많기 때문에 확장이 잘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제 변화는요,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의원에서 경영실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요, 제가 오지랖이 있고요. 막 이렇게 나누고 성장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때 저랑 같이 일하는 제 직원들을 1시간 일찍 같이 출근해서 뭘 했냐면요. 어제 시간별로 뭐 했는지 나누고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어떤 자기 개발을 했는지 이런 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아침에 오늘도 파이팅 하자. 우리는 성장한다 하면서 업그레이드 인간 되자 하면서 막 이러고 일을 했어요. 원장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직원들의 그 마음을 막 이렇게 뭔가 추진력 있고 주도적이게 하고 막 행복해지게 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걸 원장님이 되게 고마워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의 실제적인 소득이나 경제적 독립을 제가 도울 수는 없었어요. 저도 직장인이었고 그들도 직장인이었고. 그러나 뉴스키는요,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독립이 일어나게 도울 수 있어요. 자기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도 도울 수 있습니다. 전 이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품의 기회도 전달하고 사업의 기회도 전달하고 그들이 그룹의 리더가 되고 세상의 리더가 되고 가정의 리더로 세워지는 그 삶을 실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돕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이 참 좋습니다. 이건 뉴스킨의 사명인데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제품, 훌륭한 사업기회,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단어 와닿으세요? 저는 이 사명이 제 삶에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을 때도요,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제 삶과 일과 신앙이 진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행복하게 기회를 전하는 전도사로 살고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서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너무 충만하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함께해요. 함께 돕는 리더로 풍요로운 그런 부자가 되기를 선택해 보세요. 같이 손잡고 가는 뉴스킨 코리아의 평생 친구가 되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짠. 어느 날 저희 남편이 딸과 함께 저희 집에 새 2마리를 사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애완동물을 잘 못 키워요. 못 키우는 이유는요. 안 키운다는 거죠. 못 키우는 게 아니라 키우면 아마 엄청 잘 키울 겁니다. 또 제 이렇게 햄스터도 사오고 이렇게 새도 사면 제가 결국 키우거든요. 그런데 왜 딱 보면 싫냐면요. 사랑을 주고 이렇게 막 주고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어쨌든 나보다 먼저 죽잖아요. 나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보다 먼저 죽는 게 싫고요. 여행 갈 때 못 데려가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물을 키우고 싶지 않다, 여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거나 딸이 너무 원해서 아빠가 사갖고 온 거죠. 그래서 저희 애 아빠가 이걸 딱 들고 오는데 이렇게 사갖고 왔으니 또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참을 키우는데요. 저희 파트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봉 선생님 그거 아세요? 새장 안에 있는 새는요, 문 열어놔도 못 날아가요. 이러는 거예요. 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옥상에 한번 갖고 올라가서요. 새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새를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끔 했거든요. 못 날아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 맞더라고요. 물론 새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저희가 키운 새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새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고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새장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못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그 모습을 딱 보는데요. 예전에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 뉴스킨 하려고 하는 걸 반대했었거든요. 2010년도에.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싫었어요. 어떤 프레임에 제가 갇혀서, 나도 모르는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틀, 원칙,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성장과 꿈과 나의 목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회원님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뉴스킨 사업자들도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어떤 성장을 가로막는 게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프레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더 확장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걸 이 새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고정관념, 어떤 잘못된 편견으로 이렇게 기막힌 사업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알아보세요. 더 많이 알아보십시오. 여러분들께 이 기회가 선물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여기 초대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초대하신 분을 여기에서는 스폰서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 스폰서 사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그룹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폰서와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도와줄 사람과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그 스폰서와 시스템과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요청하세요. 저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속도가 더욱 앞당겨질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작년에도 정말 많은 백만장자 배출했어요. 뉴스킨에서. 여러분들도 백만장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도전해 보시고요. 꽉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2022년 새로운 도전과 꿈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웃음과 미소를 전염시켜 주시고 또 기회에 대한 설렘을 전염시켜 주신 좋은 전염이죠. 정지현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